매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에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지금요, 추가적인 훈풍이 불어오는데 첫 번째 이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던 만큼 본회의 의결도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남들 다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그 어떤 법안보다 빠른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했었던 K칩스법이 어제 드디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실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에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제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 보니까 반대하시고 오히려 또 한번 쉬어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거의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적은가?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기사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 무역 대표부죠. USTR 대표를 어제 만난 자리에서 IRA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배려해달라고 이제 전한 소식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K칩스법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국가 전략 사업 사업에 기업이 이제 국내 설립 투자를 진행할 때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이제 큰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안 통과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지금 8%, 15%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는 현재 25% 수준이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이건 중소기업 기준인 것 같고요. 대기업 기준으로는 좀 모자라는데 여기다가 또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제 10%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분 기본 공제 25%에다가 직전 3년의 평균 대비 투자 증가 분에 대한 어떤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이것까지 10% 적용을 합하게 되면은 최대 35%의 어떤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미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했던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 법안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STR 대표를 만난 얘기를 넘어가 보면은 일단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동맹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굉장히 뻔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려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걸 상황을 잘 보면은 오늘 아침에 TSMC 대표 회장도 얘기했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솔직히 미국에다가 투자도 해주고 그럼 투자하면 그쪽 나라의 노동 상황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투자까지 해주면서 같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기밀까지 내놓으라는 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어쨌든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돈도 이제 주면서 이제 기밀까지 내놔라고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세부 법안이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업종 혜택을 받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K칩스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 앞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거래에서 좀 뭔가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법 이제 세부 사항은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또 발표가 되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K칩스법 통과로 이제 반도체 분야 투자 세액 공제율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 단행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덜게 되는데 전거래 또 정규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는 거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반등만 좀 주고 말까요? 일단은 저는 좀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의 트리거를 좀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어쨌든 세액 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가 됐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가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 20년간 300조에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계속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 경기에 대한 바닥론까지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디자인하우스 쪽 관련된 지금 어떻게 보면 팹리스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통 소부장 쪽으로 살짝 나눠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전통 소부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와 좀 약간 좀 결이 같이 있는 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지금 발생하는 유해가스 처리 장비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하죠. 지금 스크래버라든지 그 온도 조절 장치인 지금 칠러를 지금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좀 많은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쪽, 이제 BOE 쪽으로도 지금 이제 이 협력 업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좀 10%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325억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타입의 스크러버를 선호하면서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여기서 또 신재생 아리백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유니셈 한번 좀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의 시작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에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가운데 유니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반도체주들 모두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DB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음에도 본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기대된다라는 전망 속에 주가 흐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바로 강성부 펀드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아주 꾸준히 매수를 해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정보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이 도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KCGI 같은 경우는 이제 DB하이텍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과 이사진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주주랑 이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죠.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주주들 간에 특히나 이제 갈등이 좀 반복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을 이렇게 급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사실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KCGI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렀다는 그런 의견을 좀 냈고요. 배당을 늘리고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는 환영한다라는 이런 얘기했고, 사실 저도 이것까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자사주 매입에 이게 좀 잘 쓰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잘 모르실 때는 자사주 매입만 하면 물건 시장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만 하더라도 상한가 가서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과는 다르게.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 굉장히 똑똑해지면서 자사주 매입이 다가 아니다. 이제 이거는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대부분 그러고 있더라. 자사주 매입이 알고 보니까 그냥 저가 매수더라.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매도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또 손해 보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트로 묶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각까지 같이 해야죠. 미국에는 경제, 경영, 게임에 보면은 게임에서도 그냥 자사주 매입하자마자 바로 소각을 해버리는.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고 그게 끝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그랬고요. 물론 최근에는 소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KCGI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멘트를 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분을 매입했으니까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량으로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목적은요. 단순 투자 목적, 그리고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성부 펀드의 이 DB하이텍 매집 이유가 경영권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펀더멘털적으로도 우수한 DB하이텍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 탄력에 얼마나 좀 훈풍을 불어넣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뉴스도 확인해 볼까요? 이 물적 분할 돌파구를 찾은 SK이노베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DB하이텍처럼 물적 분할 발표 이후 주가가 견조하게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물적 분할은 주주들의 원성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SK온의 상장에 맞춰서 두 회사의 지분을 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이 중에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물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LG화학에서 2차 전지 에너지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됐습니다. 물적 분할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좋은 기업은 탄생했습니다만 LG화학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큰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점을 내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것이 SK이노베이션이 하려는 방법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SK이노베이션의 주주 중에서 약 10% 정도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 매수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일주당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주시면 LG이노베이션 주시면 이제 새로 상장될 SK온을 즉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에 주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한 주 주시면 SK온 5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SK온은 그 IPO 자금으로 2차 전지 공장도 세우고 등등등 하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구주 매출을 함으로써 그 배당금을 또 특별 배당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꼭 먹고 알 먹는 이런 양자의 서로 수혜가 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SK이노베이션은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15% 가까운 급등세 보이세요. 최근 6개월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물적 분할을 하면 무조건 우리는 악재다. 아이고 큰일 났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물적 분할을 해도 지금같이 새로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준다면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구주 매출을 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에게도 특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난다면 오히려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금융위에서 권고한 방안을 SK이노베이션이 채택한 건데요. 앞으로도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물적 분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물적 분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어제 6개월 만에 주가 탄력이 최고였습니다. 장중 18% 넘게 급등을 했는데 배터리셀 업체 중 가장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었죠. 지금 시점에서 배터리셀 3사 안에서 현재 자리의 매력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제가 한 며칠 전에 여기서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제발 좀 올려달라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좀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이 자사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이제 청사진이 나오면서 일단 좀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배터리 생산 능력이 거의 한 40% 정도가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좀 여러 가지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정도가 되면 기존의 헝가리 지금 1공장이라든지 중국의 엔청 1공장처럼 수율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 좀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화학이라든지 정유, 윤활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관련된 쪽과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나눈다 하더라도 배터리 관련된 가치는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가 볼 땐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그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에 비해서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 화학과에 좀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30만 원대가 넘어갔던 상황인데 지금은 20만 원대 밑으로 좀 내려왔다는 부분을 봤을 땐 여전히 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좀 올랐어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룸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 3사 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좀 제가 볼 때 상승의 룸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종목들이 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좀 후발주자, 다소 그 섹터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여민 팀장님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상승의 룸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실적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죠. 7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시즌이 포문을 여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주요 기업 CEO들이 자사주들을 좀 매입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굴지의 기업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전자의 최고 경영자 CEO들이 각각 자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80%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데 왜 그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분들의 말을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우리 LG전자 금년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2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 실적 다시 좋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간에는 영업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회사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이런 취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대기업들의 CEO는 돈이 많으니까 몇 억 정도 사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 단위 이상의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 회사의 LG엔솔은 실적이 좋아졌으니까요. 새 회사의 CEO의 어떤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1번이 뭡니까? 우리 회사가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것을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샀다는 점에 주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회사가 좋아진다는 믿음을 우리 주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 회사의 CEO분들의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채팅방에서 어떤 분들은 자사주 매입만 하지 말고 소각도 하라고 이런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일단 어제 장중에 LG엔솔 권영수 부회장이 자사주 1,000주를 매입을 했죠. 사실 그동안 에코프로의 급등과 양극재 업체들의 랠리에 가려져서 그렇지 LG엔솔 주가도 지금 연초 대비 30%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LG엔솔 당연히 성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인지 SK이노베이션 탑픽으로 골라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LG엔솔은? 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당연히 세일 3사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아무래도 좀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다 보니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제가 볼 때는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 뉴스가 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지금 7조 2천억 정도의 지금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겠고 여기서 좀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돼서 좀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향 투자 지금 제가 볼 땐 2026년까지 250기가와트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350기가와트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셀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는 좀 별개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좀 주요 제가 볼 땐 고객들의 신차 출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출하량의 좀 개선도 분명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매출 한 7조 9천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한 5,2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3% 이상 증가한 수치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빠르게 좀 어떤 증설에 관련된 부분과 좀 같이 결을 좀 맞춰가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45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해서 50만 원 이후에서 좀 파는 좀 약간 박스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좀 성장성을 봤을 때 좀 목표 주가가 좀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조금은 높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도 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50만 원대에서는 좀 매수를 좀 많이 하시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조정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의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한 70만 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배터리 양극재에 비해서는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저는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대장주로서 20%의 상승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70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져갈지언정 중장기적으로도 70만 원까지는 상승의 룸 충분하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답답한 주가 흐름에 부디 훈풍을 불어넣어주길 호재성 뉴스가 들려온 네이버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사우디 정부와 손을 잡고 국가 디지털 전환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서영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사우디의 그 자치행정주택부 그리고 이제 투자부와 함께 이제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전환 협력을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DX라고 부릅니다. 사우디는 잘 아시는 대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굉장히 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현재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또 디지털 전환 DX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MOU가 참여할 가능성이 네이버가 MOU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대로 MOU는 그냥 하겠다 한번 해보자 이 정도고요. 여기서 이제 본 계약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와 어떤 MOU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본 계약으로 좀 진행이 좀 더딘 느낌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MOU 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MOU가 다가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원팀 코리아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주 지원단 참여 거기에 이제 후속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MOU가 나오고 올 하반기 때쯤 되면 그 MOU를 비롯한 MOU를 이제 베이스로 한 어떤 계약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네이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이 어느 한순간 좀 빨리 폭발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저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깔리고 있는 네이버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윤여민 팀장님께는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반도체로 시작했다 2차 전지로 갔다 다시 반도체로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AI라든지 좀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신기술로 좀 선택되고 있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AI 쪽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좀 선봉장에는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챗 GPT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대규모 지금 데이터 학습에 필요한 어떤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GPU에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대역폭 D램 제품이죠. HBM3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대역 메모리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가 10년 정도를 좀 지속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좀 뛰어난 때는 점유율을 좀 확보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인텔이 지금 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DDR5 적용되는 CPU 관련돼서 지금 출시를 좀 앞당기는 어떤 그러한 좀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서버용 D램 주력 제품들이 보통 DDR5에서 DDR4에서 DDR5로 상당히 좀 전환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혜택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바닥론 여기다도 캐펙스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 여전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소형주가 좀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숫자가 찍히는 대형주 차례의 어떤 텀이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SK하이닉스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또 주목해볼 시점이 됐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기업들의 실적 한파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기사입니다. 실적 한파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언제 좀 봄바람이 불어오는 겁니까? 네, 그 봄바람 빨리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다들 기대하고 계신데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70, 뭐 심지어는 이제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분기도 안 좋았지만 앞으로 2분기 즉 4월, 5월, 6월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을 냈던 그 64개 대기업들 보니까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뭐냐면요. 전년 동기 즉 작년 2022년 2분기 실적에 비해서 62%나 감소한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고 당연히 그러니까 순위까지도 줄어들겠죠.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우리 대기업들 중심으로 뽑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이 있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60% 나빴으니까 주가는 그러면 35% 정도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변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의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변수는 크게 4가지다. 1번 환율, 2번 수급 동향, 3번 심리, 마지막 4번째가 경기지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의 실적 등등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2분기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내려갔냐? 그거는 주가의 선행성, 주가의 특징인 선행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갖는 생각이다.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저는 2분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은 나쁜 거 분명합니다. 그러지만은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 뉴스엔 전략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심리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